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지나가다 들려주신 오늘 처음 방문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 제가 시작한 지 이제 2주가 넘어가는데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채널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4가지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이 부분은 이미 제가 몇 번의 영상을 올렸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산업별, 섹터별 한 5개 정도의 종목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거고요. 이미 은행주도 한번 분석을 했었고요. 항공주 그리고 크루즈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제가 진행하는 거는요. 미국 증권시장 업데이트 끝판왕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거든요. 미국 시장과 또 개별 종목의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영상 찍어서요.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의 트렌드나 개별 종목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캐치업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요. 미국 성장주 끝판왕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스퀘어를 가지고 첫 번째 영상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어저께 제가 영상을 미처 만들기도 전에 스퀘어가 10%가 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괜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조금만 더 부지런했어도 여러분들이 스퀘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이해도를 가지고 매수를 할 분도 계셨을 텐데 제가 조금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이라는 프로젝트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제가 미국 최고의 우량주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 두 종목을 선택을 해서요. 1대1로 비교 분석을 하는 약간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재미 요소도 가미가 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상 4가지의 프로젝트를 제가 앞으로 15년 동안 진행을 할 건데요. 결국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미국 주식 시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아니면 향후 우리가 매수를 계획하고 있는 관심이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우리의 주식 투자 확률을 조금 더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의 첫 번째 순서기 때문에 조금은 특별한 종목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애플 그리고 테슬라의 맞짱입니다. 애플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기업이죠.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요. 테슬라는 역시 지금 한국 분들을 비롯해서 세계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과연 애플과 테슬라의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은요. 21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2개의 종목을 이밸류에이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21가지의 비교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한 가지 우리가 짚어가면서 애플과 테슬라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할 항목은요. 마켓 캡 vs 엔터프라이즈 밸류입니다. 마켓 캡은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즉 그 주식의 시총을 얘기하는 거죠. 시총, 즉 기업의 가격이죠. 그 기업의 가격과 엔터프라이즈 밸류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는요. 마켓 캡이 1.53 트릴리언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1.5 트릴리언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가격보다 조금 더 높네요. 그리고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기업의 가치가 계속 올라와 있어요. 지금 943에서 갑자기 이제 9월 달부터 1.0 트릴리언 그다음에 12월 달에 1.3 트릴리언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1.5 트릴리언까지 지금 애플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마켓 캡이 지금 178 빌리언이죠.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185 빌리언입니다. 따라서 애플과 마찬가지로 지금 마켓 캡, 즉 기업의 가격보다 기업의 가치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기업의 가치가 105 빌리언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105 빌리언에서 지금 185로 급격하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켓 캡 앤 엔터프라이즈 밸류에서는 테슬라가 조금 더 우리가 좋은 점수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애플은 제가 3점을 줬고요. 지금 테슬라는 만점까지는 못 받고 지금 4점 정도 제가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Price Annual Change, 그러면 주가가 작년 그리고 올해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그 주주들에게 어떠한 리턴을 돌려줬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먼저 보시면요, 애플 2019년에 주가가 86%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죠? 작년에 제가 애플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이미 24%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애플은 정말 우량주 중에 우량주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보시면요, 작년에 테슬라는 25.7%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애플보다는 조금 저조했죠. 그런데요, 2020년에 지금 1월부터 6월, 오늘 7월 2일이니까 반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근데 그 반년 만에 167%라는 믿기 힘든 리턴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같은 경우는 애플이 더 좋았고요. 2020년에는 테슬라가 훨씬 더 좋은 리턴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주었다. 점수는요, 애플이 2019년에 4점, 테슬라는 3점, 그리고 2020년에는요 애플 3점, 그리고 테슬라는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rice to Earning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ce to Earnings, 지금 보시면 여기에 레이시오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Trailing 12 months P 레이시오는요, 지난 12개월 동안 P 레이시오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P 레이시오 F1은 올 한 해 2020년에 앞으로의 그 포캐스트를 포함을 해서 P 레이시오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예상치고요. 그 다음에 PEG 레이시오라는 거는 P 레이시오와 그 다음에 그 어닝의 성장률을 비교하는 거예요. F 같은 경우는 트레일링 12 months P 레이시오가 28.6이죠.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기대되는 어닝을 가지고 P 레이시오를 내보면 29.6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12개월 동안 만들어내는 그 프로핏의 양의 가격이 한 30대 가까이 29배 더 비싸다. P 레이시오 29면은 사실 뭐 엄청나게 높은 수치는 아닌데요. 하지만 좋은 수치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비싼 주식이죠. 그리고 PEG 레이시오가 2.69라는 거는 사실 3이 안 되는 PEG 레이시오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한 2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PEG 레이시오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PE 레이시오가 50이라고 쳐볼게요. 50이면은 사실 굉장히 높은 P 레이시오죠. 지금 애플이 29니까요. 그런데 이 기업이 만약에 어닝이 매년 25% 성장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50 나누기 25면은 PEG 레이시오가 2밖에 안 되죠. 따라서 PEG 레이시오가 2 정도 되면요,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2.69,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테슬라 보시면요, 트레일링 12 months,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한 PE 레이시오는 262, 그리고 앞으로 포캐스트를 포함한 PE 레이시오, 연말까지의 PE 레이시오는 240 정도. 지금 수익을 모으면은 240년 동안 모아야 테슬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야겠죠. PEG 레이시오 높을 수밖에 없겠죠. 성장률보다 지금 PE 레이시오가 훨씬 높으니까 PEG 레이시오 6.0. 따라서 지금 프라이스 투 어닝 같은 경우는 애플이 전반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스코어 보시면요, 애플이 20, 그리고 테슬라가 16, 애플이 앞서 나가고 있네요. 다음 Price to Book and Price to Sales Ratio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요, Price to Book 20.16, 그 다음에 Price to Sales 5.9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요. 북이라는 거는 그 기업의 북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업의 북밸류랑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가격이 20배 정도 더 비싸 있더라.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프라이스 투 세일즈는 뭐냐면요, 그 기업의 가격을 그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로 나눠보면 얼마가 나오냐, 그러니까 한 5.9 정도 나죠. 지금 가격이 1년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6배 가까이 높다는 거예요. 테슬라 보시면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는 오히려 애플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북밸류랑 프라이스를 비교해 보면 테슬라가 조금 더 가격이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20이나 19나 굉장히 높은 프라이스 투 북 밸류입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투 세일즈 같은 경우는 지금 7.69. 왜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세일즈, 그 매출이 애플에 비해서 좀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세일즈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의 세일즈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가격이 지금 7배 넘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프라이스 투 북 같은 경우는 비슷하다고 평가를 하더라도 프라이스 투 세일즈는 애플이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24대 19로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피티빌리티, 지금 마진에 대해서 얘기해 볼 차례입니다. 프로핏 앤 오퍼레이팅 마진을 살펴볼 건데요, 애플의
프로핏 마진은 21.3%, 오퍼레이팅 마진은 24.5%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사실 20%가 넘어가는 프로핏 마진은 굉장히 건강한 그런 재무 경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테슬라 보시면요. 프로핏 마진이 아직까지 마이너스죠. 그리고 오퍼레이팅 마진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제너레이션 한 오퍼레이팅 마진은 3.2% 정도 됩니다. 테슬라는 우리가 아직 성장주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애플처럼 건강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활약한 기업의 마진을 테슬라가 따라가기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준 점수는요 4.4점 줬고요. 애플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1.2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점수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애플이 32점, 테슬라가 22점입니다. 다음은 레비뉴 그로스 보겠습니다. 테슬라한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아이템이죠. 왜냐하면 그로스, 성장주한테 유리한 그 매출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지난 4, 5년 동안 매출이 성장하는 걸 보면요. 2016년에는 매출이 오히려 줄었고요. 2017년에 6.7% 증가, 2018년에 6.3%가 지금 상승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테슬라는 계속 올라갑니다. 2016년에 73% 성장, 2017년에 68% 성장, 2018년에 대단하죠? 82.5% 성장, 작년에도 14.5%로서 지금 애플에 비하면 레비뉴 그로스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레비뉴 그로스 같은 경우는 애플은 1점 그리고 테슬라는 4점을 줬습니다. 다음은 넷 인컴 그로스. 그러면 이익은 그 매출 말고 과연 프로핏은 어떤 식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역시 매출이 감소했을 때는 넷 인컴 역시도 성장을 멈췄네요. 마이너스 14% 지금 보여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보시는 것처럼 2017년만 마이너스였고요. 나머지 해는 계속 플러스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넷 인컴 그로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게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 점수는 1점, 2점 지금 줬고요. 다음은 EPS 그로스입니다. EPS 아시는 것처럼 Earning per Share죠. Earning per Share가 어떤 식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Earning per Share가 3.66%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랑 비교를 하면 확실히 많이 떨어졌겠죠.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요. 48% 하락한 모습 보이고요. 테슬라는 반면에 작년하고 비교하면요. EPS가 100% 이상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성장률이죠. 그리고 지난 분기랑 비교하면 마이너스 85%. 굉장히 저조합니다. 따라서 그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테슬라가 월등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애플과 테슬라 모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준 점수는요. 애플 1.1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 비교했을 때 5점, 그리고 지난 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1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밸런스 시트로 넘어갑니다. 과연 얼마나 재무제표가 건강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Debt to Equity Ratio가 1.14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시 equity, 즉 자기 자본보다 한 14% 정도 많다는 뜻이죠. current ratio가 1.5라는 거는 current ratio 지금 공식 기억하시나요? current asset을 current liability로 나눈 거잖아요. current asset이라는 거는 1년 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1년 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냥 캐시라 그럴게요. 현금이 더 많냐? 아니면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liability, 부채가 더 많냐예요. 1.5라는 거는 1년 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자금이 부채보다 한 50% 더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Debt to Equity Ratio 1.07 따라서 전체 부채가 자기 자본보다 7% 정도 더 많은 거예요. 애플보다는 조금 더 좋죠, 수치가. 그리고 커런트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1.23입니다. 1년 내에 캐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지금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에 비해서 24% 정도 더 많다. 따라서 애플, 테슬라 두 종목 다 밸런스 시트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살펴볼까요? 애플이 43점, 그리고 테슬라 어느새 41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그로스 레이시 좋아서 점수가 많이 올라갔죠? 과연 테슬라 계속 따라잡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입니다. 주식 분석을 할 때 저는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R&D, 즉 연구 개발비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연구 개발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가, 이 점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면 그 R&D에 돈을 많이 쓴다는 거는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나아가 10년 후에 그 기업이 굉장히 발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희망을 해볼 수 있잖아요. 살펴보실게요. 파란색이 지금 애플이고요. 그 다음에 점선으로 표시된 게 테슬라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네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18억 달러 정도 매년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익스펜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는 아직 2억 달러가 안 됩니다. 물론 테슬라야 아직 그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캐시가 넘쳐나는 애플은 연간 많은 돈을 R&D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R&D의 비용이 정말 꾸준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매년 애플이 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는지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애플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점수 다시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47대 43입니다. Change in shares outstanding. 무슨 말이냐면 주식 shares outstanding이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주식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주식의 개수가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저는 살펴보고 싶어요. 이유를 여기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애플이고요. 점선으로 표시된 게 테슬라예요. 애플의 주식 개수는 shares outstanding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 쉐어의 수가, 왜 주식의 수가 이렇게 줄어들죠?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꾸준히 주식을 사서 소각을 시켜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자사주 매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한 회사에 지분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요, 한 회사에 지분을 갖게 되면 그 회사가 매년 만들어내는 프로핏을 나눠 가져야 돼요. 근데 그 프로핏을 일일이 나눠 갖지 못하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투자자들에게 주주 환원을 해주죠. 첫 번째가 배당금이고요. 두 번째가 자사주 매입인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 그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이 이윤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자사주 매입을 해오고 있네요. 그래서 애플 주가가 그렇게 매일매일 올라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 성장주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못하고 있어요. 배당금도 없죠.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를 봐서는 자사주 매입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shares outstanding 애플이 또 한 번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스코어 50대 44고요. 다음은 Return on Equity입니다. Return on Equity, ROE ratio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equity, 자기 자본을 이용을 해서 그 매니지먼트 팀이 얼마나 많은 리턴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회사의 수익을 증가시키고 있는가를 보는 그런 레이시오입니다.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는요, 그 ROE가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거는 계속 ROE가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회사가 점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의 60배가 넘는 그런 리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ROE 같은 경우는 아직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수익이 없었기 때문이죠. 조만간 플러스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좀 미안하지만 ROE 역시도 우리가 점수를 애플에게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 3점 더 받았고요. 테슬라는 2점 받았습니다. 테슬라 2점 받은 이유는요. 지금 보시면 그 ROE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지난 1년 만에 원래 마이너스 13이었던 ROE가 성장을 해서 마이너스 1.8로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이런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Sustainability, ESG Risk Rating을 살펴보겠습니다. ESG 레이팅이 뭐냐면요.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Rating이라고 합니다. 환경적인 거, 그리고 사회적인 거, 그리고 구제적인 부분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기업이 얼마나 위험성 없이 비즈니스 경영을 할 수 있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불과 지난주부터 페이스북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사회적 문제, 그리고 가버넌스 같은 거죠. 기업이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규제에 묶여서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주 같은 경우가 그렇죠. 지난 월요일날 연준에서 웰스파고라는 미국 은행에 명령을 했습니다. 올해 배당금 내려야 된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3분기까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버리면 그 특정 종목이 영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SG 스코어도 건강한 기업을 골라야 주가 상승을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 보시면 ESG 리스크가 미디엄이에요. 24 정도 되는데요. 중간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죠. 31점 하이라고 써 있습니다. 리스크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environmental risk가 애플보다 훨씬 높잖아요. 자동차 회사죠. 그리고 전기차 회사이기 때문에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환경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소셜 리스크 스코어, 가버넌스 리스크 스코어도 애플에 비해서 더 높잖아요.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회적 리스크 그리고 규제적 리스크도 안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애플보다는 조금 더 제약이 많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 지금 2점, 1점 받았고요. 마지막이네요. Analyst Rating입니다. 그러면 주식 전문가들은, 주식 애널리시스트들은 이 두 종목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애플부터 보시죠.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중립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바이도 좀 보이고요. 홀드, 바이,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셀이 나왔습니다. 6월 23일 날 애플 주식 팔아야 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프라이스 타겟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320, 350 정도에서 지금 400 가까이, 425까지 나왔네요. 프라이스 타겟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보시죠. 레이팅이 셀이 좀 있네요. 셀이 여기도 있고요. 홀드, 그다음 바이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바이죠. 그리고 아웃퍼폼, 홀드도 좀 보이고요. 따라서 애플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프라이스 타겟은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1000이 넘어간 그런 프라이스 타겟도 보이죠. 1200도 나왔네요. 나머지 어널리시스트들도 타겟 주가를 전반적으로 올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파이널 리절트, 오늘의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테슬라의 한판 승부, 그 승자는요, 토탈 점수 애플 57이고요. 테슬라는 49점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테슬라가 비록 57대 49라는 스코어로 애플한테 첫 번째 패배를 받기는 했지만 사실 상대가 애플이었잖아요. 애플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매출을 봐도 그렇고요. 프로핏 마진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성장해온 속도를 봐도 그렇고 애플을 따라올 만한 기업은 전 세계에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계 슈퍼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 정도 스코어를 보인 것만으로 해도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선전한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 2, 3년 정도 지난 후에 애플과 테슬라를 같이 붙여본다면 그때는 과연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애플 주주기도 하고요. 테슬라 주주기도 합니다. 오는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오늘 클로징을 애플 그리고 테슬라 모두 굉장히 건강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량한 기업으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했던 미국 주식 배틀 애플 대 테슬라 어떻게 재미있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원하시는 배틀 상대들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만한 종목들 가지고 미국 주식 배틀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